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음전사 보그맨으로요, 맥스 팩토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원작이 좀 오래된 작품이에요. 1988년 토호 주식회사 제품으로요, 아시 프로덕션이 담당을 했었고요. 일러스트는 기쿠치 미치타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던 아사미야 키아라는 분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 화풍이 좀 많이 바뀌신 영향도 있었는데요, 일러스트가 좋은 반응을 얻진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그맨의 작화는 이 일러스트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색감 자체도 좀 더 세련됐었고요. 화풍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펜터치도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일러스트의 느낌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에 같은 여러가지 예쁜 일러스트들이 있는데 아니스팜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요. 일러스트 보시는 것과 같이 수트가 탈부착되는 과정에서 멋진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음전사 보그맨은 아시 프로덕션 35화로 제작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뛰어난 작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머신로봇 바이캄프, 크로노스의 데역스, 그 머신로봇도 있었고, 초수기신 단쿠가도 아시 프로덕션 작품이고, 파사대성 단가이오, 이 작품도 역시나 아시 프로덕션입니다. 초음전사 보그맨까지 아시 프로덕션 작품이었고요. 보그맨은 상품화된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2016년에 아트스톰 퓨처 모델이라고, 현재는 포즈 플러스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요. 2016년에 히비키료의 보그맨이 목업이 나왔었는데 그때 발표만 했지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 맥스 팩토리의 조립식 프라모델이 나왔는데요. 같은 맥스 팩토리 프라맥스 제품에 비해서는 고가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일반형을 샀는데 소닉 웨폰 시스템이 따로 달려있는 합본팩이 또 하나 나왔었고요.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소닉 웨폰 시스템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이 아니스팜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그맨은 3명이 한 팀이 돼서 싸움을 했는데요. 히비키료라는 보그맨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사이소닉 학원의 국어교사로 열혈과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스피드가 담당인 파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척스웨거라는 이름의 사이소닉의 체육교사인데요. 점잖은 성격의 파워드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니스팜은 사이소닉의 수학교사였습니다. 파워나 기술이 좀 떨어지고요. 적에게 데미지를 준 사례가 드물어서요. 팀의 탐색이나 분석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롱샥스와 미니스커트, 변신을 할 때 바스트 무빙으로요. 당시 키덜트들의 로망이 되었던 여성이에요. 주인공들보다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는데요. 박스로 와서 앞면은 이렇게, 그리고 옆면은 아니스팜의 헬멧 얼굴, 헬멧을 벗은 얼굴. 헬멧을 벗었을 때는 원작의 느낌을 잘 살려서 조용을 해놨고요. 무장을 든 모습, 앞쪽에도 역시나 헬멧을 들고 있는 모습, 뒤에는 다른 일러스트로 건을 파지하고 쏘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아니스팜의 얼굴 표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3가지 얼굴은 기본 도색으로 나와 있고요. 또 3가지 도색이 안 된 얼굴이 있어요. 스티커를 따로 붙여주는 스타일입니다. 무장은요, 분해를 할 수 있었고요. 단총과 장총으로 설정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그맨의 외침, 보그게돈이라고 갑주가 탈착될 때 외치는 명령어, 이런 것들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박스는 여성 캐릭터답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박스를 열게 되면 서랍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구스마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위아래로 여는 방식이 아니고 서랍식으로 열게 되어 있고요. 박스의 내용물입니다. 밀봉이 된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설명서의 부품도 맞게 왔는지 체크를 해주고요. 이렇게 또 칼라 설명서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사출색이 갈라와 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해도 피규어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도색이 안 된 눈데칼을 붙이는 과정, 아트나이프로 살짝 잘라주고 습식 전사지 스타일로요, 물에 불린 다음에 붙여주고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번호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뒷부분은 만들기가 난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4-5장 되는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액션 포즈와 서 있었을 때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봉된 메탈릭 스티커는 방수 재질로요. 프린팅도 잘 돼 있고 퀄리티도 좋은 메탈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습식 눈데칼 전사지가 있고요. 정면을 보는 모습, 좌측을 보는 모습, 우측을 보는 모습, 정면, 좌측, 우측을 보는 모습. 요 데칼과 요 데칼의 차이는 눈동자 위치는 같아도 눈썹 위치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눈썹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앞만 보는 눈 데칼은요 좀 환한 포즈로 눈썹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런너가 다양한 색감으로 색분할이 잘 돼 있어요. 가조만 해도요 완성된 피규어의 느낌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 같고요. 만들면서 먹선이나 포인트들을 좀 넣어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만들어진 얼굴 파츠들이 이제 퀄리티가 좋게 잘 완성이 되어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입 안쪽도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눈 데칼도 원작의 느낌을 잘 반영했습니다. 똑같이 도색이 안 된 맨 얼굴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데칼로 선택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진 핑크색의 런너가 있는데요, 잘못 사출되면 촌스러울 수 있는 색감인데 색감이 잘 나왔고요. 투명 파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분홍색의 투명 파츠, 주황, 파랑, 가슴 쪽에 보그겟 오늘 할 때 바스트 무빙이 연출됐던 가슴 파츠인데요, 벌집 문양으로 구성이 돼서 원작의 느낌을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이런 투명 파츠들이 있고요. 투명 파츠도 이렇게 도색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파츠 색감 괜찮고요. 녹색 파츠, 에메랄드 그린 같은 느낌으로 잘 나왔고요. 흰색 파츠, 요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린색 투명 파츠, 머리 파츠도 무광 스타일로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가 8개가 들어있고요. 스탠드가 하나 또 들어있어서요, 스탠드를 따로 조립해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할 때 A8과 A13을 결합해 주고요. 게이트 자국은 같은 색깔이 먹선펜으로 덧칠을 해줍니다. 헤어컬 파츠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요, 여기에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줍니다. 볼관절 파츠 A1 부분을 여기에 끼워줍니다. A15와 A7번 머리 안쪽의 컬까지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디테일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색깔의 먹선펜으로 덧칠을 해줍니다. 옆머리 파츠를 결합을 해줍니다. 옆머리 파츠를 꼽아주기 전에 헤드를 선택해서 꼽아줄 수가 있는데요, 헤드는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 상승의 요인이 이런 헤드 제작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가지 헤드가 기본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눈 쪽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홍조 도색이 되어 있고요. 눈 데칼 뿐만 아니라 도색 수준이 피규어에 맞먹는 기본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귀걸이도 되어 있고요, 홍조도 되어 있고, 눈 데칼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치아도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부품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선택 조립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살색과 핑크 파츠. 먼저 핑크 파츠를 끼게 되면은 혀 같은 느낌이 잘 살아나고요. 그리고 살색에 가까운 혀,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입 안쪽의 파츠를 어떤 색으로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 얼굴 파츠를 여기 슬라이드식으로 넣어줍니다. 넣으실 때 이쪽 옆머리 파츠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좀 얇으니까요. 설명서에 보면은 물방울 표시가 있는 부분은 스냅식으로 잘 껴지기도 하는데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라는 표시입니다. A6번과 결합을 해주고요. 접착제를 안 바르더라도 스냅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다시 게이트 자국은 먹선펜으로 덮어주고요. 머리 파츠도 낄 때요, 귀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틀어 넣어주면서 귀 부분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냥 끼게 되면은 옆머리 파츠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A9, 10, 11, 12번인데요. A11과 A12번을 결합을 해서 볼륨 있는 헤어칼로 만들어줍니다. A9번에 옆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런 것도 한 파츠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연질 파츠를 많이 쓰는데요, 플라스틱 파츠를 이용해서 날카롭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약하긴 한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게이트 자국들을 감춰주고요. 얼굴 윗부분에 이 뚜껑 파츠를 먼저 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앞쪽 파츠를 껴줍니다. 접합 부분에 가르마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섬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파츠들은 연질 파츠들을 많이 쓰는데요, 강도를 유지하는데 디테일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파츠는 플라스틱으로 세밀하게 표현을 해놔서요, 디테일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A3와 A4 볼 조인트를 껴주고요. O1 부분, 부품도 세밀한데요, 이런 부분 잘 커팅을 해주시고요. 런너 색감이 에메랄드 그린으로요, 부품의 색감도 상당히 예뻐요. 헤어 머리띠 부분인데요, 먹선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요. 이 부분 접합할 때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 쓰라는데요, 접합을 시켜주고 여기 순접을 살짝 발라줍니다. 뒷부분에 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살짝 뻗친 머리도 가늘거든요. 끼우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끼워서 이런 뻗친 머리도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헤드를 갈아 끼우는 데는 좀 고생이 필요합니다. 먹선으로 약간의 명암을 표현해 줍니다.
헬멧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런 런너 파츠 색감이나 그런 사출색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언더게이트 사출이 아니라서 게이트 자국들이 조금씩 남는 단점들은 있습니다. 스티커 1, 2번을 바이저가 조립하면서 가려지는 부분이라 미리 붙여줍니다. 메탈릭 스티커의 광채도 크롬 느낌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하나씩 붙여줍니다. 곡선 부분인데요.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양쪽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B527 부품 껴주고요. 헤드 파츠 껴줍니다. 무표정에 정면 응시하는 파츠를 껴줬고요. 턱 부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늘어서요. 조심해서 껴주셔야 돼요. 턱 파츠와 옆부분 그리고 뒷파츠를 함께 껴줘야 됩니다. 이 바이저의 뚜껑을 덮어주고 윗부분에도 스티커 3, 4번을 붙여줍니다. 3번 스티커를 바이저의 윗부분에 붙여줍니다. 스티커의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도색한 듯한 느낌도 내줍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먼저 붙여줬고요. 가조림만으로도 상당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먹선을 넣어줍니다. 고글 부분은요, 두 가지 색으로 칠해서 완성이 돼 있어요. 클리어 옐로우를 먼저 이 뒷부분으로 넣어주고요. 앞에선 이렇게 보이고요. 바이저 위에서 또 껴줍니다. 안쪽이 투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빛이 보여서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N1112 그린 클리어 파츠를 껴줍니다. N12번 투명 파츠를 이 옆쪽에 껴줍니다. N11번 파츠를 껴줍니다. B3와 B1 껴주고요. 옆쪽에 껴줍니다. 더듬이 안테나를 옆에 껴줍니다. 반대쪽까지 같이 껴주면요 예쁘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 바이저 안으로 보이는 이 눈빛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도 곡선을 따라서 잘 붙는 방수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E16번, E4번을 여기다 껴주고요. 스냅식으로 잘 들어가고 잘 안 빠지고 이런 부분이 어깨 쪽 관절을 담당하는데요. 구스마일 같은 경우는 좀 뻑뻑했는데 스냅식으로 딱 들어가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제6번은 이 뒤에 넣어주고요. 가동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요. 부러지기 쉬운 날카로운 부분들이 보여서요. 파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C13번과 E12번 부품을 슬라이드식으로 딱 껴주고요. 만들어진 부품을 기역자 형상이 이 부분으로 쓱 밀어 넣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슬라이드식으로 밀어 넣어서 꽉 결합을 해줍니다. C11번 가슴 부품을 결합을 해주고요. E9번을 결합해주기 전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21번 스티커를 흰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22번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틈새에 맞게 가슴을 밀어줍니다. L1, L2 이 부품을 쓰게 됩니다. L1 부품을 가슴 윗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껴주고요. L2 부품은 벌집 무늬가 내부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껴주면은 내부 스티커가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방향성에 잘 유의해서요. 이 6번과 C4번 이렇게 껴주고요. 가슴 부분 이 방향대로 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외장 파츠 붙이기 전에 27번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곡면에 맞게 27번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T2 외장 장갑을 또 붙여줍니다. 꽉 눌러서 껴주면은 딱 들어가고요. 이쪽에 살짝 보이는 벌집 무늬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 걸어서 앞쪽으로 딸깍 끼워주면은 부품이 잘 들어갑니다. 반대쪽 가슴도 스티커 붙여주고 외장을 닫아줍니다. 똑같이 이쪽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되는 느낌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딱 잘 들어맞습니다. 먹선을 조금 넣어줍니다. 이원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을 주의해서 다루셔야 돼요. 저도 런너에서 자르다가 백화 현상이 떴는데 너무 가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가슴 쪽에 가동되는 부위인데요. 부분적으로 노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잘 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쪽에 이 C1 부품을 결합을 해줍니다. 돌기와 고리가 딱 결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주의하실 게 이 부분 C6번, 7번 자르실 때요. 돌기 부분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충분히 거리를 두어서 잘라주세요. C6번을 돌기와 홈을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딱 들어갑니다. 부러지기 쉬운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딱딱 끼워주시고요. C10번을 껴주기 전에 먹선을 넣어줍니다. C9번을 요 사이로 넣고 딱 결합을 해줍니다. 똑같이 C12번
먹선을 일단 넣어주고요. 이 부분에 등짝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런 구멍들은 나중에 웨폰 시스템을 결합해주기 위한 구멍 같은데요. 웨폰 시스템이 있는 합본팩이 아니라서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등에 이 클리어 오렌지 부품을 붙여주기 전에요. 8번 스티커를 여기에 미리 붙여줍니다. 스티커 붙여준 위에 클리어 파츠를 껴줍니다. 반대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껴주고요. 양쪽으로 껴줍니다. D11번과 21번을 결합할 때도 이 부분 방향성 잘 유의해서요. 결합을 해주세요. 앞쪽 부분 닫아줍니다. 만들면서 31번, 32번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수트 쪽에 붙여줍니다. 앞쪽 면에는 15, 16을 붙여주는데요.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세밀한 부분이라 작은 부분도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위에 흰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요. 세밀하게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띄엄띄엄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요. 스티커 붙이기는 세밀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21과 D4번 부품을 결합하는 건데 D4번을 위에서 먼저 이 방향대로 끼워주시고 살짝 틈이 있잖아요. 틈으로 살짝 내려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부러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껴주세요. 앞서 만들어준 부품과 결합을 해줍니다. 스티커를 붙여준 고간 부분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스티커가 조그마니까요. 또 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D9번과 E2 껴주고요. 20번을 여기 밑에 껴줍니다. D12로 마무리해서요. 닫아줍니다. 스티커 붙여줘야 되겠죠. 13, 14, 29, 30 스티커를 앞쪽에 붙여줬습니다. 허리 부분과 결합을 해줍니다. 허리가 잘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옆쪽에 이 방향대로 결합을 해주면은 옆쪽에서 가동되는 외장 장갑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바디 쪽에 수트를 입은 쪽인데요. 관절 피규어라 장갑식으로 구현이 됐어요. C3과 C8번 부품의 돌기 부분도 같이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먹선을 넣어준 C3번 허리 부품이고요. 여기에다가 꼽아줍니다. 앞쪽 부분도 꼽아주고요. 역시나 먹선은 미리 넣어줬습니다. 이런 부분 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G6번을 여기에 꼽아주세요. 허리춤에 들어가는 G6번 N2 부품 투명 파츠를 껴주고요. 요 옆쪽에 껴줍니다. 반대쪽에도 껴줬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슴 파츠를 딱 껴줍니다. 허리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D5 목 부품인데요. 이렇게 홈이 좀 더 들어간 부분이 뒤쪽이 되고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이 헤드 파츠를 껴줍니다. 디테일에서 바이저 안으로 보이는 얼굴의 느낌이 좋고요. 클리어 파츠도 적절한 곳에 다 쓰여줘서요. 디테일한 느낌입니다. 팔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J7번과 J2를 껴줍니다. J7번은 여기는 얇은 부분, 여긴 두꺼운 부분, 두꺼운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 방향을 끼워줍니다. G15, 16, I22번 이렇게 껴주고요. 이 부분은 미리 먹선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요.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서 견갑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K3번 투명 부품을 클리어를 여기다 껴주는데요. 이 부품은 나중에 잘 떨어지니까 끝부분에 강력 접착제를 살짝 발라서 껴줍니다. 어깨 견갑이 완성이 됐고요. 팔꿈치 관절 I7번, I9번, I8번 이 방향대로 이렇게 껴줍니다. I12번을 이 방향대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이두 상박 부분인 G13, 14를 돌기에 맞게 껴주고요. 이 부분은 미리 먹선을 넣어줬습니다. G13과 G14번 껴준 다음에 J1 부품 이 안에 껴주고 닫아줍니다. I5번, I6번 이 덮개 부품을 방향에 맞춰서 닫아줍니다.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고요. H3과 H7번을 껴주고요. F2 부품을 옆쪽에 껴주고 옆쪽에 F6번 부품을 껴줍니다. 이 M1 부품 옆에 껴주는데요. 이 부분은 광택이 나고 이 부분은 무광으로 구분이 돼서 나와서요. 다르게 런너에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광택이 틀리고요. P1 부품은 변신을 할 때 보그맨의 팔찌가 되는 부품인데요. 왼팔과 오른팔이 조용히 이 부분이 틀립니다. I3번과 I1 팔목 쪽 볼 조인트라서요. 이 부분이 약하니까요. 주의해서 조립해 주시고요. 껴줍니다. 이 부분이 좀 뻑뻑하긴 해요. 그리고 N10번 클리어 연두색 파츠를요. 여기에 껴줍니다. 클리어 파츠가 붙으니까 더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명령이 되는 이 팔찌 쪽에 좀 심심하니까 스티커를 얇게 잘라서요. 명령 컨트롤기에 이렇게 살짝 붙여줬고요.
손파츠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손파츠는 총 8개로 나와 있고 이 연질로 되어 있는데 관절 마디마디들이 세밀하게 조용히 되어 있고요. 먹선을 넣어주면 관절 마디마디가 더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손등 장갑 달아주고요. 어깨 쪽과 결합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미리 완성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왼팔과 오른쪽은 명령 컨트롤기가 달린 이 부분이 틀립니다. 팔 부분 쪽을 이렇게 껴주고 여기도 껴주고 헤드 쪽까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뒷부분 메탈릭 스티커 때문에 광채가 나는 느낌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쪽 부분도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이렇게 살짝 스티커 느낌이 보이고요.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허리 쪽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부품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얇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만드실 때 좀 주의는 필요해요. 왼쪽 다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I15번과 I16번을 결합을 해주고요. 먹선을 미리 넣어온 G20번을 여기다 끼워줍니다. 클리어 부품 N4번, 5번을 잘라줍니다. G21번 부품의 옆면에 이 클리어 부품을 껴줍니다. 아까 만들어준 이 부품을 이 방향대로 슬라이드 시켜서 그대로 껴줍니다. 발목 쪽 관절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G10번, G5번을 껴줍니다. 하이힐 쪽이 되는 부분이고요. G12번 하이힐 뒷굽 쪽을 껴줍니다. G2와 G11번을 슬라이드 시켜서 껴줍니다. 그리고 G19번 앞쪽에 껴주고요. 발등 부분도 움직이게 돼 있어서 볼관절로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준 발목 관절과 이 부분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J345 고관절이 관절 축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들어주고 J9번을 또 껴줍니다. 일단 만들어주고요. 무릎 관절은 I21번에 I19번과 I18번을 이 방향대로 껴줍니다. 닫아줍니다. 이런 방식대로 움직이고요. 무릎 보호대 쪽 I13과 I14번을 이 방향대로 껴주고요. 먹선은 미리 넣어줬고 M8번의 투명 클리어 부품을 이쪽에 박아줍니다. 투명 클리어 부품을 박아주고요. R7번과 N14번을 선택해서 끼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넣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R7번 부품을 먼저 껴줄게요. 이거는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도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부품은 한번 끼게 되면 빼기가 힘들어집니다. 정강이 쪽 조립이고요. H1과 F10번 부품을 이 방향대로 이렇게 껴서 넣어줍니다. 크롬 포인트를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내부가 장갑으로 열리는 구조라요. 미리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 구멍에 이 외장 장갑을 껴서요. 개폐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안쪽은 갈색 먹선을 미리 넣어줬습니다. I11번 약간 돌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 부분으로 가게 이 방향으로 껴줍니다. 앞뒤 구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닫아줍니다. 미리 먹선을 넣어줬고요. 여기에다 돌기와 홈을 맞춰서 껴줍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엉덩이 부분 24, 29 그리고 아까 만들어준 고관절 부분을 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24번 스티커를 떼어서 앞쪽에 붙여줍니다. 25번 스티커를 떼어서 엉덩이 부분에 곡률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가늘고 떨어지기 쉬운 부분인데도요. 스티커가 일단 방수도 되고 질기기도 해서요. 잘 붙어 있습니다. F13과 F19를 결합해줍니다.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넣어주고요. 허벅지와 무릎 관절을 결합해주는 과정이고요. F16과 아까 만들어준 무릎 관절을 결합해주고 I10번을 이 방향대로 이게 왼쪽 다리니까 넣어줘서 결합을 해줍니다. D7번을 껴주고 이제 완전히 닫아줍니다. 엉덩이 부분 만들어준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을 해줍니다. 여기서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돌기는 볼관절로 옆면에 이 파츠와 결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만들어준 정강이 부분을 그대로 이 부분에 쑤셔 넣으면 딱 결합이 됩니다. 발파츠를 여기에 쑥 밀어 넣습니다. 관절은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중관절로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무릎 보호대를 여기다가 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발 가동할 때 잘 떨어져서요. 강력 본드를 발라서 접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잘 떨어져요. 강력 본드를 발라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력 본드 발라주고, 그리고 장단지 부분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내부 프레임을 살짝 볼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었으면은 이 피규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이 고관절 부위예요. 고관절 축 부분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데 이 키트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볼관절을 껴서 옆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꼽는 방식입니다. L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먼저 끼는 게 편해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윗부분에 껴줍니다. 여기서 이제 축관절이 생성이 되고요. 이 부분도 관절이 슬라이드식으로 넣었다 빠졌다 하면서 가동폭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기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양 옆에서 스커트 형식으로, 원작에서는 바디에 슈트를 입은 식인데 가동 피규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스커트를 살려서 좀 더 가동폭을 늘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다 보면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동폭은 좋고요. 허벅지 관절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총기를 달 때 R7번 부품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 클리어 부품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품을 일단 떼어줘서요, 뒷부분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눌러서 클리어 파츠를 빼준 다음에 R7번이 연결부 부품이라서요, 이제 무기 파츠를 옆에다 달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R12와 R2를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핸드건에 R5 쪽 부품을 껴주고 스코프 쪽을 결합을 해줍니다. 조형은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선을 넣어줍니다. 핸드건에 먹선을 넣어줬고요. 스코프는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스티커 8번에서 남은 이 원형 쪼가리 부품을 살짝 떼서요, 스코프 부분에 붙여줘도 됩니다. 사이즈가 맞아서 이 스코프 안쪽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 포인트 주고요, 완성을 했고, R1과 R3 크롬 포인트 윗부분에 살짝 주고요, 붙여서 그냥 껴주면 됩니다. 옆면에 클리어 파츠를 덮어줍니다. 예, 이렇게 클리어 파츠 덮어줬고요. 요 총신의 앞부분에 크롬 포인트 주고요, R10번을 껴줍니다. 그리고 R11번은 슬라이드식으로 딱 끼워줍니다. R4와 R9 이 부분은 접합만 시켜주면 됩니다. R6번 스코프는요, 36번 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스코프 앞쪽에 붙여줍니다. R6번을 여기에 껴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 핸드건에서 스냅식으로 이 부분이 앞쪽이 딸깍하면서 결합이 되고요, 뒤쪽 부분도 딸깍하면서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스냅식으로 또 분리가 되고요. 스탠드는 만들기 쉬우니까 완성은 해봤는데요, 여기 3부분, 2부분, 3부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구성입니다. 일단 스티커가 조금 남는데요, 여기에 남는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무장 파츠가 들어있는 키트에 들어가는 스티커 같아요. 스티커가 좀 남는 게 이상하신 분들은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무장 파츠용 스티커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색이 안 된 얼굴 파츠 3개가 남았고, 스탠드에 또 쓸 수 있는 이 긴 파츠 1번과 2번이 남는데요, 좀 더 공중부양을 높게 띄워줄 때 쓰는 스탠드입니다. 요 기본 파츠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파츠에서 같은 런너를 쓰기 때문에 손목 파츠가 여분으로 한 쌍이 또 남습니다. 손목 파츠가 부러져도 한 쌍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가슴 파츠가 2개가 남는데요, 요 가슴 파츠는 안쪽에 들어가는 다른 문양의 민무늬 가슴 파츠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파츠와는 살짝 문양이 틀려서요, 또 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 스티커로 조금 더 처리를 해주고요. 총은 이 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떼서요, 이런 파츠로 바꿔준 다음에 이 구멍에다 이렇게 껴줄 수가 있습니다. 헤드 파츠는 이쁘게 잘 나왔는데 입을 벌린 파츠가 있고 입을 담은 파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웨폰 세트가 붙었을 때 쓰는 파츠 같아요. 이 부분에 일단은 이렇게 넣어 볼게요. Maker on the beat.
오늘은 맥스 팩토리 플라맥스의 보그맨의 아니스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